일단은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요. 100kg로 들어갔어요. 중학교 때 사실 여드름이 막 심하게 나고 우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약간 강박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환자분들은 사실 즉각적이고 빠르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거를 많이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 내구도가 낮은 사람이 그거를 잘못 따라하면 피부가 아작나 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진료 다 끝나셨나요? 네, 이제 진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 벗으시고 편하게 형 모드로 해서 얘기 나눠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가운 벗고요? 네. 네, 그러시죠. 네. 사춘기 시절에 여드름 피부였다고 제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혹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 해서. 영향이 있죠, 당연히. 왜냐면은 사춘기 때는 제가 피부과 의사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 피지가 좀 많은 타입이어서 모공도 조금 있는 편이고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죠. 중학교 때 사실 여드름이 막 심하게 나고 사춘기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우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대학교 가서 피부과를 다니면서 흉터 시술을 좀 받았어요. 받으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 약간 의사인데 의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받으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나 피부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의 심정 같은 걸 되게 잘 아시겠네요. 그쵸. 많이 알죠. 진짜 잘 알 수 있죠. 네. 지금도 사실 알 수 있죠. 네. 글쎄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갖고 내가 꼭 이제 의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이제 남아서 이제 저를 그쪽의 길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가 되기 전에 원장님의 학창 시절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고 열심히 이제 비슷한 학창 생활을 똑같이 지냈지만 운이 좀 더 좋았거나 해서 이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중 하나죠. 부모님이 들으시면 아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그래도 나름의 노력을 열심히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남들 잘 때 좀 더 공부하거나 아니면 남들 놀 때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당연히. 한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시기긴 한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고등학교 때 성형외과 의사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좀 이제 미용적인 일에 약간 꿈을 꾸고 하고 싶었던 그러한 이제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난 후에도 미용 쪽의 일에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영어는 사실 너무 쉬웠어요. 네. 영어는 남들보다 훨씬 쉽게 공부를 했고 남들보다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국어. 심지어 제가 한글날 태어나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너는 왜 한글날 태어났는데 국어를 못해? 그 부분을 잡는 게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그 당시 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대를 가야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그냥 좋은 성적을 일단 받아야겠다 라는 게 가장 컸어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이거는 너 점수 안 돼서 못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좀 이제 씁쓸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최선의 성적을 좀 일단 받아놓은 채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요. 100kg로 들어갔어요. 네, 공부하면서 살이 엄청 쪘어요. 하루에 막 5-6끼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되게 대식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많이 식사량이 줄었는데 엄청 많이 먹는 대식가여가지고 살이 급격하게 빨리 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100kg 가까이 나가가지고 그때 한 번 더 이제 그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크게 왔어요. 왜냐하면 신입생은 딱 들어가면은 대학에서의 캠퍼스 생활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뚱뚱하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스트레스가 크게 와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였나 이제 엄청난 다이어트를 이제 감행을 했죠. 그러면서 좀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약간 강박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100kg였다가 반이 됐어요. 56kg까지 뺐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의사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의사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은 제가 미용하는 쪽의 의사가 되길 바라진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필드로 나와서 미용의 일을 배워가지고 바로 이제 적용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안 된다, 무조건 인턴 전문의 따야 된다 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인턴을 들어가고, 인턴을 하다가 나는 너무 미용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미용의 길로 이제 접어들면서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이 병원에서는 필러에 관한 시술을 배우고, 이 병원에서는 실리프팅에 관한 시술을 배우고, 이 병원에서는 피부 지식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이제 병원을 차리고 나만의 기술을 갖춘 다음에도 지금도 또 계속 공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용은 끝없이 발전을 하고 새로운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새로 좋은 것들이 나오면은 그걸 적용했을 때 기뻐하면서 제가 딱 봤을 때도 이제 그 확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또 나름의 이제 뿌듯함과 되게 좋은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좀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그쪽의 문화를 겪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학회 활동을 이제 하다 보면은 영어로 대화하고 외국 의사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지식을 공유하고 할 때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와서는 진짜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해외 지식이 나올 때 한국에서 나오는 경우보다 해외에서 나오는 경우도 훨씬 많아서, 한국에서 나오는 지식과 더불어 해외에서 나오는 지식을 제가 습득하기가 훨씬 더 빠르고, 통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전문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의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통역사가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자체를 쉽고 이제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의사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되게 많이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미용 관련 과목 의사분들은 아무래도 상업적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 같은 거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미용 의사가 되려고 했을 때 숭고한 직업이다라고 이제 나름의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약간 너무 상업적이다, 돈만 밝힌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아예 없다고 말하면은 너무 이제 거짓말이고,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상업적인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상업적인 이제 끝단에 있으면은 그냥 단순히 공장처럼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가 왔을 때 이 시술 권하고 이 시술 하고, 사실 권하지도 않겠죠. 그냥 정해진 시술 그냥 딱딱딱 하고 마무리하고 딱딱딱 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식의 이제 병원을 운영할 텐데,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환자 한 분이 오셨을 때 이 환자의 고민이 뭐고 어떤 식으로 나아지고 싶은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더 나은 부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은 또 이제 해외나 아니면 이제 국내에 더 나은 기술이 있는지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런 거에서 저는 이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습니다. 피부 쪽 분야를 결정하게 된 원장님만의 포인트나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온 사람을 아름답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더 밝게 다르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저도 좀 잘생겨지고 싶어서, 네, 그쵸, 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고 싶어서,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진짜 찐이시네요. 원래 중국집도 맛집은 자기가 해서 만들어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술이나 제가 잘 받으려고 하는 시술을 잘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아 이거 좋다, 이런 거를 좀 많이 권하게 되죠. 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그때 그러니까 50대 여성분이셨는데 뇌출혈이 생긴 지 15년 정도가 이제 지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쪽의 뇌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한쪽만 움직이고 한쪽은 이제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비대칭이 점점 심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이 환자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오셨어요. 왜냐하면은 비대칭이 너무 심했어요. 이제 당연히 고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의 비대칭이라도 이제 교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원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시술을 하고 시술 후에 이제 그분이 거울을 보면서 눈물을 이제 글썽이시는 걸 보면서 그때 이제 뿌듯함을 또 많이 느끼고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환자분이. 원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어도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신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자분들은 사실 즉각적이고 빠르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거를 많이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필러라든지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피부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가지고 천천히 약간 도자기 빗듯이 만들어야만 예쁜 도자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단순히 빨리 팍 만들려고 하니까 예쁜 도자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쉽게 깨지는 그런 도자기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다 틀린 정보도 아니고 다 맞는 정보도 아닌데, 이 각자의 피부에 맞는 정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분별력 없이 아무 정보나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이제 신봉을 하고 거기에 꽂혀서 그것만 하려고 하게 되니까 더 이제 설득이 안 되고 이제 피부는 더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신념은 피부는 사람마다 내구도가 다르다.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내구도가 정말 높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은 조금 충격을 주더라도 피부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구도가 정말 적은데 거기에다가 충격을 조금만 줘버리면은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사람과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가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 가진 내구도에 맞춰가지고 기초를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SNS 같은 데 보면은 피부 내구도가 정말 높은 사람이 어떠한 시술을 받고 피부가 정말 예뻐 보이게 그런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조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너무나 이제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 피부 내구도가 낮은 사람이 그거를 잘못 따라하면은 이제 완전히 피부가 아작나 버리는 거죠. 이 부분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건데 내가 지금 안 좋은 거는 잠깐 안 좋은 것 뿐이야 라고 하고 그걸 더 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더 신박해지는 거죠. 피부는 꾸준히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가꿔야지만 피부는 좋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병원은 단순히 피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발톱 같은 경우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발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질환이라서 조금 온화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피부 이제 진료를 보는 환자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호랑이 선생님처럼 좀 강하게 약간 압박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습관을 고쳐야만 피부가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고치고 안 좋은 부분을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치려고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에 관해서 갖고 있는 생활 습관과 집에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피부 내구도가 어쩐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골라서 나에게 적용을 시킨 다음에 나에게 맞는 피부 습관을 꾸준히 가져간다면은 정말 이제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피부를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내면서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여정을 제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에 본격적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